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9일이 되겠습니다. 지지율이 오르면서 이제 슬슬 드러나는 이재명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지지율 오르며 드러나는 이심, 방송상법을 속전속결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쟁점 법안을 갖다가 속도 조절한다고 하더니, 말은 속도 조절하겠다고 하더니 돌연 어느 날 갑자기 방송 3법 등을 속전속결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이재명이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과 관련해서 신중한 접근에 무게를 뒀는데, 취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그대로 제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기조를 강조해오던 이재명 대통령도 방송 3법 처리 문제 등에서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기조를 강조하던 이 대통령도 방송 3법 처리 문제 등에선 속마음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는 말이 여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재명은 국정 기조를 분열된 국론 통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춰왔고, 내각 인선의 경우도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 인선을 해가지고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을 받았다고 이 언론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회적 이견이 큰 법안들도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KBS, MBC, EBS 등 방송사의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법 시행 3개월 내 기존 사장, 이사진 교체가 가능한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여당에 유보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민주당 강경파는 방송 3법을 빨리 처리한다며 지난달 27일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방송 3법을 심의 처리하려 했다가 처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대통령실 협의를 더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7일 돌연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재명도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들과 만찬하면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내 뜻과 같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뜻과 같다. 기류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요, 대통령은 언론 노조,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무시할 수만은 없고, 여당도 야당이 4분 5열된 지금이 쟁점 법안 처리에 적정한 기기, 아주 적절한 시기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요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듯 인식되는 것은 신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을 강조했던 이재명의 태세가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진짜 이재명의 속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따따붙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민주당 내 온건파인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것도 검찰 개혁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지지만, 정 후보자 역시 야당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들 말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지금 입법 전부 다 이렇게
좀 지연을 시키고 좀 적절하게 시기 속도 조절을 하자고 해서 다 그걸 믿었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땅 3법 방송악법 3법이 통과된 겁니다. 최민희 거기에 과방위에 통과됐으니까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전체회의 그냥 자기들끼리 땅땅땅 치면은 물론 국민의힘은 찬성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국민의힘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라. 배지를 떼라 전부 다. 전원 의원직 사퇴,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쳐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은 진작 나왔어요. 근데 이 살찐 돼지들, 살찐 돼지들, 기회주의자들이 좀 득실거리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또 내부 총질 잘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자들이 어떻게 배지를 떼겠습니까? 예. 거기에 또 비례대표 한동훈이가 시켜준 비례대표가 잔뜩 있는데 시키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 자들이? 하여튼 이 국민의힘도 망가뜨려야 되는 정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가뜨리자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것도 누가 좌파가 그러는 게 아니고 우파들이 망가뜨리자고 합니다. 왜? 회생 불가능하다. 저거 한동훈계가 있는 한은 저건 안 된다. 저 완전히 걷어내든지 아니면 뭐 쪽을 내고 확실하게 하고 당을 하든지. 한동훈계는 절대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이다. 아니 자기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인데 그건 뭘 하겠습니까? 이번에 혁신위원장 하는 그 안철수도 매번 특검 당론과 다르게 특검하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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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특검 다 찬성하고 그다음에 또 이자는 뭐였습니까? 대통령 탄핵 찬성합니다. 한 자가 아니 그런 자를 갖다가 그 쇄신을 하는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놓은 그 지도부는 또 뭡니까? 그 꼴 날 줄 몰랐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좋습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해왔던 굿캅, 배드캅 전략을 지금 이어가는 것이란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정권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등에 대해 목소리를 아끼고 민생, 경제, 외교 등에 관한 메시지에 주력하고 대신에 원내 지도부가 알잖아요. 그 원내 지도부 박찬대 그러니까 강경하게 윤석열 정부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굿캅 배드캅 전략. 예,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당 강경파가 밀어붙이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론 반응성이 뛰어난 이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 6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이 50%, 국민의힘이 20%, 이때 그냥 더블 스코어인데 그냥 이때 빨리라는 그런 모두가 작동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작동되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정략적인 사고가 튀어나오는 것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독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1,400만 명 개인 투자자는 환호하지만 재계에서는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이재명은 만찬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 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이 빠졌는데 이거를 추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박성민 정치 컨설팅 대표는요, 이재명의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 흐름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내분으로 인해 변화도 없고 자신 생각대로 정책을 추진해도 국민적 지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방송 3법은 국민의 자유권, 이 언론의 자유가 이제 완전히 좌파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서 우선 처리가 될 필요 있다라고 얘기한 진성중 정책위원회 의장의 말은 상당히 뭔가 뼈가 있습니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노총법,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나가던 차도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재명이가 강조해온 실용주의 기조의 변화가 생기면은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때 이재명을 지지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 사람 공동 선대위원장 했잖아요. 아주 최고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선 때 이 대통령을 지지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건 우파에서 좌파로 변절한 자입니다. 이거는 막판에 가서. 이 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CBS 라디오에서. 너무 자신감이 지나치면 실수하기 쉬운 법이다. 레드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래도 말은 바로 했네요. 네.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취임한 한 달째인데 과거처럼 말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다시 보이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조선일보는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